안녕하세요. 뮤트프리 다이빙 대표 강사 이영건입니다. 해외 투어 가는 거에 대해서 네.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어떤 거를 제일 먼저 해야 될지.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거, 초보자들이. 일단은 다이빙 실력이죠, 다이빙 실력. 다이빙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다이빙을 꼭 잘해야지만 갈 수 있는 거냐고 물어본 사람이 있었거든요. 다이빙을 잘해야지만 갈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 다이빙 못하더라도 초보자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성향으로 나뉘거든요. 펀다이빙 투어, 라이센스를 위해 훈련을 하기 위한 투어, 세 번째는 스쿠버 다이빙 투어. 펀다이빙 투어 같은 경우에는 다이빙 실력은 크게 상관없어요. 포인트마다 특징이 있고 초보자들이 가기 용이한 포인트들을 설명해드리고 다이빙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초보자가 갈 수 있는 수심은 몇 미터 정도로 보면 될까요? 일단은 프리다이빙 한 번도 안 배워보신 분들은 막연하게 깊게 생각하시는데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5m라는 수심이 되게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수심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5m 내외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은 포인트를 주로 가고 초보자들이 많은 경우에는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15m, 20m 내외에는 웬만한 것들은 다 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물속에 들어가면 5m부터 색깔이 사라지거든요. 깊어지면은 사실상 예쁘게 안 나와요. 펀다이빙 가면 실력이 좋고 나쁘고 떠나서 10m 내외에서 다이빙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초보자들도 즐길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투어 비용은 얼마 정도를? 비용이 가장 이제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200만원 사이면 갔다 올 수 있어요. 항공권 제외하고. 사이판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선? 좀 특수한 스팟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몰디브를 간다거나 그렇게 되면 200에서 300만원 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비용은 항공권이랑 식비는 보통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싸게 갔던, 가장 비싸게 갔던 곳과 비용을. 가장 싼 곳은 보홀. 보홀이 가장 저렴하고 가장 비쌌던 곳은 멀면 멀수록 비싸죠. 이렇게 갈라파고스? 갈라파고스는 뉴욕을 경유해서 에콰도르를 경유해서 갈라파고스를 들어간 다음에 또 다시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일단은 여권은 당연히 해외 가면 필수. 그리고 나라마다 요구하는 항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이 트래블. 사이판은 사실 비자가 필요 없기는 해요. 이스타 비자라는 미국 비자를 받으면 편하긴 하지만 페이퍼로 작성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비자가 필요하다라는 곳은 아직까지는 없었고 좀 주로 가는 곳이 입국과 그다음에 가기 편한 곳들을 찾아가기 때문에 장비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개인 장비를 다 사서 가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집에서부터 장비를 싸서 가야 되는데 대여하게 되면 애매해요. 빌리러 오는 것도 애매하고 반납하는 시기도 애매하고 투어 갔다 오면 바로 그 장비를 수업에 써야 되는데 수업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이 렌탈이 힘들기 때문에 투어에서는 가급적이면 개인 장비를 쓰는 거 추천드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학생들이 장비를 투어가 임박해서 한 번도 써보지 않고 구매를 해요. 그럼 투어에 가서 엄청나게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꼭 투어를 갈 계획을 잡으셨다 그러면은 개인 장비를 미리 구매해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그 장비에 적응한 다음에 그 장비와 함께 재밌게 투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트에서 쉬거나 뭐 이랬을 때 필요한 뭔가가 있나요? 우선은 배에서 10분 이동하는 곳도 있고 1시간 이상 이동하는 곳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버킷햇 꼭 쓰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투어 스팟들이 해가 엄청 강하고 자외선이 엄청 강한 스팟들을 가기 때문에 버킷햇 꼭 챙겨가시고 선글라스 꼭 챙겨가시고 그 다음에 판초 타월 형식의 판초가 있고 아니면은 네오플랜 형식의 판초가 있거든요. 저는 가급적이면 네오플랜 판초를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따뜻한 곳을 가지만 배를 타고 이동하고 배는 오픈된 그런 공간이잖아요. 바람이 불거나 갑자기 비가 내린다거나 하면 체온이 떨어져요. 한번 떨어진 체온은 몸에 물이 젖어 있기 때문에 다시 올리기가 힘들거든요. 물에 젖어도 내 체온 유지할 수 있는 네오플랜 소재의 방풍 자켓을 꼭 챙겨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시간을 정말 빼기 힘든 분인데 투어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해외로 주말만 시간을 내서 휴가 없이 다녀올 수 있습니다. 금토 일하고 월요일 새벽에 돌아오는 거. 보통 보홀 들어가는 비행기가 낮 비행기, 저녁 비행기 있는데 8시 반, 8시 40분? 저녁 비행기가 있어요. 퇴근 후에 인천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토요일 새벽에 도착해서 토요일 날 일요일 다이빙하고 월요일 새벽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아침에 떨어지는 일정으로 다이빙을 얼마큼 하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이틀. 저는 진짜 학생도 체력이 떨어질 때까지 투어 해드려요. 보통은 한 8시, 9시 나가서 4시간, 4시간, 8시간 많이 하면은 3시간, 3시간, 6시간? 6시간 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프리다이빙 기준으로. 보통 해외 일정 같은 경우에는 좀 저는 여유있게 가는 편이라서 4박 5일에서 5박 6일 가장 많이 가긴 하거든요. 가는 날, 돌아오는 날 하루 빼고는 거의 나머지 날은 주구장창 다이빙만 하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오전에 나가서 한 3, 4시에 들어와요. 수험생들이 이제 처음 가시는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여권 안 가지고 오는 그 이슈는 제가 제일 많아요. 옛날 여권을 가져갔던 적도 있어요. 지난주에 투어 갔다 왔는데 말해도 되나? 아니 말해도 될 것 같아. 알러지가 올라왔어요, 목에. 체크인 카운터에서 나 알러지가 생긴 것 같다, 약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했더니 어딘가 끌고 가더라고요. 항공사 닥터가 수두 의심 환자라면서 이 출국 거절과 함께 비행기표를 삭제해버렸어요. 특히 조심해야 될 사항들이 있나요? 저는 항상 강조하는 거, 선크림 꼭 챙겨 오시는데 산호에 안전한 제품을 꼭 써주세요. 한 방울이면 사람 몸통보다 큰 산호를 죽일 수 있습니다. 선크림 패키지에 보면 산호에 안전한 제품들은 별도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리프 세이프, 리프 프리 이런 식으로. 그걸 제일 1번으로 지켜주셔야 되고, 그리고 해파리. 수트를 가급적이면 꼭 준비해서 오세요. 말씀드린 해파리. 해양생물은 절대 만지면 안 돼요. 예쁘게 생겼고 화려하게 생겼고 도망가지 않는다. 독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안전한 해양생물이라 하더라도 손대지 않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투어는 이렇기 때문에 가보면 좋다고요. 일단은 바다에 가면 결국엔 남는 게 영상과 사진이에요. 우선 투어에 대해서 막연하게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바다를 가도 될까요? 제 실력에 바다를 가도 될까요? 혼자 가도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 다 됩니다. 실력이 부족한 분들이 바다를 한 번만 갔다 오면은 진짜 많이 늘어요. 풀장 10번 오는 거 이상으로 늘거든요, 실력이. 밥만 먹고 다이빙만 해요, 투어 가면. 그리고 해양생물 구경하고 뭐 사람들이랑 재미있게 놀고, 이게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 자유롭게 놀거든요, 안전한 범위 내에서. 그러다 보면 풀장에 10번 오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늘고, 바다를 한번 경험해본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딥스테이션이 되게 만만해졌다. 그리고 레벨을 계속 이수하지 못하는 분들도 바다에 다녀오면 갑자기 레벨이 이수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꼭 투어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뮤트 슬로건인데 See you in the sea라고 해서 바다에서 만납시다. 지금까지 뮤트 프리다이빙 대표 강사 이영건이었습니다.